2019년 10월 10일 정부는 반영구 화장의 합법화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반영구 화장 시술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2020년 12월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을 토대로 해서 일부에서는 국내의 향후의 변화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2부에서는 반영구 화장이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서 미용 분야의 국가자격증이 되었을 경우에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의 비자인 사증 발급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될 해외 변화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미용 자격증에 반영구 화장이 산입되었을 때 국가자격증 시험에 대한 필기 부분을 먼저 간단한 예시를 들어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 2부에서는 2차 시험에 해당하는 실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서 한번 그 부분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미용 분야의 반영구 화장이 산입되었을 때 또 다른 법률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화면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미용 분야의 반영구 화장이 국가자격증이 되었을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의 비자와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재외동포 정책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죠. 거기에 둘째 줄에 보면 기술교육의 기회부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 국가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것 중에 첫 번째를 보죠. 중국 구수연 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 즉 F4 비자 자격부여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국과 동포 간의 교류 확대 및 거주국에 따른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이렇게 나와 있죠.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단순 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대학 졸업자 또는 법인 기업 대표 또는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 60세 이상의 동포 등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유자, 즉 국가자격증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F4 비자에 국가기술 자격증이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외동포 사증 발급 세부 대상 및 추가 신청 서류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증 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가 있죠. 즉 21개국이 있습니다.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등 21개국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국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즉 사증 발급, 국가자격증을 취득 시 사증 발급 대상 국가를 명시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사증 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외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아래 세부 사항의 서류를 제출하며 인정해 주겠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거기에 따른 제출 서류가 옆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제출 서류가 나와 있겠죠. 자, 이러한 제출 서류가 합당하다 하면은 국가 외의 외국 국적 동포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증 발급 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에 국가의 외국 국적 동포에게 제출 서류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14번째 국내 공인 국가기술 자격증 기능사 이상의 취득자.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F4 비자의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시로서 미용, 가로, 네일, 기능사의 자격증 추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자격증 4번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여기 자세히 들어보면 별첨 6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별첨 6에 국가자격증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 실 수가 없어서 별첨 6으로 구분을 해놨죠. 자, 별첨 6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F4 자격부여 국가기술 자격 직무 분야 및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즉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증의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용, 미용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미용에 보면 미용 일반, 미용 피부, 미용 네일, 미용 메이크업 이렇게 나와 있죠. 향후 반영구 화장이
미용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이 된다면 향후에 이런 식의 추가되겠죠. 미용 반영구 화장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미용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는 F4 비자의 자격 부여 조건에 향후에 추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반영구 화장이 미용 분야의 국가 자격증화 되었을 경우에 해외 제외 동포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국가 자격증이라는 것은 신뢰도가 높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해외에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하고의 경쟁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그리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 계신 제외 동포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즉 중간에 우리 의료관광처럼 브로커가 껴서 움직이는 행위보다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끼리 서로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분들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해외에 계신 제외 동포 분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또 국내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당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자격증에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내에 있는 분들과 교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분들과 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갖는 것도 서로 간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향후의 발전을 위해서 좋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내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은 거고요.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해외든 국내든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자격증과 관련된 F4 비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F4 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미용 분야의 반영구 화장이 국가 자격증화 시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부분은 일부에서 간단히 예시를 들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2차 실기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단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실기 시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존의 미용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사람을 모델로 데리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것인지 아니면 마네킹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푸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영구 화장 같은 경우는 실제 인체에다가 시험 문제를 적용한다는 건 맞지 않겠죠. 실제 경시대회에서도 마네킹을 통해서 시험 문제를 풀고 그것을 가지고 채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영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국가기술 자격증에 관한 특징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다면 국가 자격증은 기술을 보는 것이지 기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보는 것이고 기교라고 하는 것은 솜씨와 테크닉을 보는 것이죠. 자, 국가 자격증에서는 기본 원리를 보는 것입니다. 즉, 그 기술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보의 기본은 선이다. 자, 이 내용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확히 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엠보의 기본은 선은 맞습니다. 문제는 진짜 선이냐 하는 것이죠. 즉, 이 경우는 앞에 내용의 문장이 빠진 경우입니다. 점이 모여서 선이 된 것이죠. 자, 여러분도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화면에 보시는 니들을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니들은 바늘 하나하나가 여러 개로 합쳐서 모여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늘 하나하나는 점을 찍는 것이지 선을 찍는 게 아니죠. 자, 그럼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엠버의 기본은 선이다 하고 문장을 딱 말한 것은 엠버는 점이 모여 선이 된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뒷문장의 결론만 말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면 뒷문장의 결론만 믿는 사람은 앞문장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죠. 즉 엠버가 어떻게 선이 되는 과정까지 간 것인지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배우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엠버의 기본은 점이 모여서 선으로 표현되는 기술이다 라가 돼야 사실은 그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자격증도 이러한 기본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채점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 원리를 모르고 솜씨와 테크닉만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가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은 기술을 보는 것이지 기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가 자격증을 취득 후에 여러분들이 솜씨나 테크닉인 기교를 배우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사람마다 솜씨와 테크닉은 다 다르고 그 솜씨와 테크닉이 다른 것들을 유튜브 영상에 다 올려놓죠. 자, 그 영상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솜씨와 테크닉, 즉 기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기술을 익힌 뒤에 기교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고 기교부터 먼저 배운다면 기술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기술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교를 배운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술을 익힌 상태에서 기교를 배운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국가 자격증은 바로 기술을 채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술을 판단하고 채점하는 것이 바로 국가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 자격증의 특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아주 무리 없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차분히 준비하시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히 한번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차분히 서둘지 말고 하나씩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